국회가 개원을 맞이합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고 내일도 재원절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울공단 사태를 맞이한 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라든가 재발방지 대책들이 충실하게 준비되고 또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 소개해 주신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소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오늘 서울공단 사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서울공단 사태가 이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20대 국회 때 서울공단 관련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법관 탄핵도 이야기했었고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서울공단 관련된 재판을 받으신 분들, 서울공단의 피해자로 가지고서 그분들의 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도 좀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고 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공단 관련된 판사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배당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최근 법원에서 사법공단에 관여했던 법관에 대해서 법관의 독립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하는데 그러한 것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다라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법원에 의해서도 사법공단 관련된 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확인이 된 이상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수습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 부여되는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법공단 관련된 논란,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소개하게 되었고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역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식은 우리가 이미 일정 부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우선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재발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분들의 피해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희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부득이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법공단 관여 법관에 대한 문책의 측면에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좀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계신 인지공 교수님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인지공 소장입니다. 저는 법관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번에 21대 국회는 무엇보다도 지난 사법농단 사태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그런 비리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반드시 신속하게 그 소추안을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사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신영철 당시 대법관은 그 전에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촛불 시위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그 피고인들의 그 사건에 대해서 담당 판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처벌이 경과되는 집회 및 시행하는 법률 10조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그 재판부의 담당 판사가 그 정법재판소의 위원 제청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법률에 대해서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 제청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믿고 그 법률을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나중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다시 재심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때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빨리 그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종용한 것입니다. 명백한 재판 간섭이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법관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103조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지금의 여당이죠. 당시 야당 의원들이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당이 반대했고 표결 자체에 나서기를 반대했고 국회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후 72시간 이내에 가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국회법 조항에 의해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허무하게 폐기됐습니다. 그 이후 지금 9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제2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동료 법관들을 사찰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판사가요. 또 판사가 상고법원제 도입에 있어서 청와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국민의 피와 눈물이 담긴 사건을 가지고 재판 거래를 합니다. 그야말로 헌법상의 상품 분리 권리, 또 법관의 독립, 또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한 위헌 행위들입니다. 그때 신영철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사법부가 대우박성했다면 9년 후에 그 사법농단 사태가 터졌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비리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원의 판사는 사법부 독립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되고 저는 분명히 제3의 사법농단 사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터지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비리법관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회의 직무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당연한 직무이고 국회가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가 반드시 그러한 탄핵소추안이라는 권한을 행사해 주기를 그것도 신속하게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을 하냐. 우리 헌법 65조는 탄핵 대상자로 분명히 법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도 법관을 탄핵 대상자로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또 법관 탄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대법관만 보더라도 15번이나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됐고 그 중에 8명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이웃 일본도 48건의 탄핵 소추가 있었고 그 중에 7명의 법관들이 탄핵을 당합니다. 우리는 0명입니다. 탄핵 소추가 된 적도 없습니다.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법부의 제3의 사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신속하게 탄핵 소추안을 국민을 대표해서 발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중에 하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법행정 개혁 문제에 대해서 서선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사업센터 법원개혁 소위 위원장 모시고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 소위 위원장 서선영입니다. 오늘도 서초동이나 곳곳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재판은 멀리도 있지만 가까이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법원개혁은 우리를 포함해서 국민이 안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된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는 것을 제대로 자각하는 법원, 그 법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개혁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기대했던 최소한의 어떤 기준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군사정권대 강압이 사라지니까 법원이 이제 안에서부터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마저 누군가 용기 있는 폭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아마 그렇게 했다면 지금 재판에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분은 대법관에서 오늘 재판 선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우 지금은 벌써 2년이 3년이 지났지만 매우 위태로운 순간을 우리가 겨우 지나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근본적 제도적 원인이 무엇이었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개혁을 할 수밖에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고민을 좀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된 것이 대법원장에게 초집중된 권한, 법관들이 재판하는 업무가 아니라 법원 행정처도 관료 업무에서 승진하는 것을 기쁨이자 영광으로 여기는 법관 관료와 법관 관료의 상징이자 대표적인 사법농단 문건이 생성한 것으로 알렸던 법원 행정처에서 상급 판사들이 근무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으로부터 법관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격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군림하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법관상, 이런 문화들이 다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도 계속되는 재판에서 내 사건이 누군가의 진급수단으로 상납되지 않고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찮은 사건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갖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 개선을 위한 핵심은 결국 재판의 독립인데, 재판은 독립해야 되지만 사법행정, 재판을 지원하는 행정은 시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사법행정이 되지 않는 법관, 특히 위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은 오히려 법관이나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나 재판의 독립을 근저에서 흔든다는 것을 우리는 사법농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법관은 내부 상관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계속 상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판은 독립을 해야 되지만 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료라고 생각하면 재판의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를 빼야 합니다. 행정처 탈판사와, 이것은 사실 법원도 동의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완성만 시키면 되는 상황입니다. 재판의 독립이 사법 권력에 견제받지 않는 독점이나 사법으로부터 유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법 행정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판 독립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대법원장에게 초집중된 권한으로 대법원장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법 행정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말고는 유례가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제도가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이제는 드디어 반드시 고칠 때가 된 것입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을 국회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후진적인 사법행정으로는 제대로 된 재판 독립과 제대로 된 판결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들을.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었지만 법원 관련 논의들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않고 발언하는 몇몇 발언들도 발견됐습니다. 제발 이번 국회는 책임감을 갖고 법원개혁에 대해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은 회의록도 보고 회의 동영상도 보고 매번 꼼꼼히 점검을 하면서 각각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촉구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 그 사원단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분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식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써보는 교수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법정의는 무너졌고 그로 인한 피눈물이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심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사법농단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심의를 해서 올바른 법적, 사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현행법상 재심 요건이나 절차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법농단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재심 사유를, 사법농단의 사유를 이미 그 상당 부분이 밝혀져 있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론되어 있는 사법농단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를 특례를 구성하고, 재심 기간에 대한 특례를 구성하고, 소송 비용에 대한 특례,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에 대한 특례 등 이런 실질적인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특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재심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특별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탄핵돼서 사법농단을 해서 이 결과를 바꾼 판사들이 계속 재판한다는 게 끔찍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주주의로 개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피눈물이 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라도 구제를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3년이 되지 않습니까? 3년 되면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끌 수 없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법부와 새로운 국민의 사법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사법농단 피해와 관련해서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으로 보이신 이부영 이사장님 잠깐 모시고 피해자분들의 별절한 말씀 잠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974년, 75년 동아일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유신 헌법을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 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자유언론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아 언론인들을 내쫓기 위해서 동아일보에 대한 그리고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 탄압을 실시했습니다. 1974년 12월 24일부터 일제히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광고주들을 통해서 광고 동판이나 광고 녹음 테이프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동아 광고 사태는 엄청난 파장과 권력의 자유민주 사회에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광고가 언론으로부터 싹 사라져버리는 일, 이런 일이 유신 시대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에 동아일보 측은 그 당시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그것이 권력에 의한 광고 탄압이 아니라 동아일보, 동아방송의 경영 악화로 동아에 있던 언론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동아에 대한 광고 탄압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 역사로 정착이 된 일이에요. 그 일을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에 의한 언론 탄압이 아닌 경영 악화 때문에 광고가 없어졌고 그 언론인들 113명의 언론인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왜 그랬느냐?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 박정희의 독재 사례 중에 가장 현저한 이 동아에 대한 광고 탄압을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아 자신의 경영학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주고 그 대가로 뭡니까?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교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권력과 사법부의 야합이라고 할까요? 농단이랄까 이런 걸 통해서 역사까지 조작을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 한마디 드릴 건 양승태 대법원장 이전에 대법원장이었던 김 대법원장이 김고 직전 대법원장이 이용훈 대법원장이 바로 그 재판 있기 14년 초에 2014년 초에 인천 김성수 기념사업회 회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 양승태나 그 신영철이나 그 동아 관련 행정조정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사법농단이 이렇게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일을 밝혀서 대통령은 탄핵되는데 왜 대법원 판사나 법관은 탄핵되면 안 됩니까? 이 법원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깨서 사법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21대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요. 좀 늦은 출발이지만 꼭 21대 국회에서는 빠른 사법농단 사태 해결이 희망합니다. 예정되어 있었던 기자회견문 낭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저희가 발표해드린 기자회견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준비했던 기자회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